궤적 시리즈 좋아하세요? 최근 하늘의 궤적 FC 리메이크 출시를 계기로 이 시리즈에 관심 갖게 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궤적 시리즈는 입문하기 쉬운 시리즈가 아닙니다. 출시된 작품만 해도 14편에 달하는 데다 각 작품이 독립적으로 완결되지도 않고 같은 세계관과 인물, 사건이 다음 작품으로 계속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궤적 시리즈는 하나의 세계관을 20년간 이어온 연작 JRPG입니다. 이는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궤적 시리즈 제작사는 일본의 팔콤입니다. 이스와 영웅전설로 잘 알려진 RPG 개발사입니다. 원래 궤적은 영웅전설 시리즈에서 출발했습니다. 영웅전설 1, 2편은 드래곤 슬레이어 시리즈 기반의 이세라사 편, 3, 4, 5편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던 가가부 트릴로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6번째 작품이 궤적 시리즈 출발점이 된 영웅전설 6, 하늘의 궤적 FC입니다. 궤적 시리즈는 애초에 영웅전설 넘버링 뒤에 붙은 부제였습니다. 하지만 후속작 하늘의 궤적 SC부터 넘버링이 사라졌고 이후 시리즈가 이어지면서 궤적은 사실상 독립 IP로 자리잡게 됩니다. 최근 출시된 리메이크작 하늘의 궤적 더 퍼스트에선 타이틀 최초로 영웅전설이라는 명칭이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콘도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하늘의 궤적이 처음 나올 때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시건방지다며 혼났는데 이제는 궤적이 독자 IP로서 잘 컸으니 슬슬 뗄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리즈가 처음부터 거대한 이야기를 염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년 넘게 하나의 세계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통 RPG 시리즈는 넘버링이 이어지거나 같은 이름을 공유하더라도 작품별로 독립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궤적은 다릅니다. 전작에서 스쳐간 인물이 다음 작에서 핵심 인물이 되기도 하고 가볍게 지나간 사건이 나중에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입문하는 사람 입장에선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리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궤적 시리즈 모든 작품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리즈에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입문자 기준에서 알기 쉽게 전체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궤적 시리즈 무대는 제모리아 대륙입니다. 이 대륙에는 여러 국가와 지역이 존재하며 각 작품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궤적 시리즈는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하늘의 궤적부터 시작의 궤적까지가 전반기, 여의 궤적부터가 후반기입니다. 전반기는 제모리아 대륙 서쪽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며 후반기는 제모리아 대륙 동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첫 작품 하늘의 궤적 무대는 리벨 왕국입니다. 하늘의 궤적은 FC와 SC 그리고 후일담 형식인 TC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로 벽의 궤적은 자치주 크로스베리 무대입니다. 제로의 궤적, 벽의 궤적 총 2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섬의 궤적 및 시작의 궤적입니다. 무대는 에레보니아 제국입니다. 섬의 궤적 1, 2, 3, 4편 그리고 시작의 궤적이 있습니다. 총 5편으로 시리즈 내 가장 많은 작품 수를 가진 파트입니다. 여기까지가 궤적 시리즈 전반기입니다. 후반기 시작은 여의 궤적이며 무대는 칼바드 공화국입니다. 여의 궤적 1, 2 그리고 가장 최근 작품인 개의 궤적이 있습니다. 공화국 시리즈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별도로 번외작인 나유타의 궤적이 존재합니다. 이 작품은 제모리아 대륙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콘도 디렉터 역시 궤적 시리즈와 별개 작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궤적 시리즈와의 연관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번외작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궤적 시리즈 세계는 치료력이라는 연대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치료력 1202년부터 1209년까지 약 7, 8년 정도의 기간 안에 전개됩니다. 현실에선 20년 넘게 이어온 장기 시리즈지만 작중 시간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거대한 이야기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이 세계의 중요한 설정 중 하나는 도력혁명입니다. 도력혁명은 우리 세계의 산업혁명 같은 개념입니다. 도력기술이 발전하면서 제모리아 대륙의 사회, 군사, 교통, 통신 등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이룹니다. 궤적 시리즈는 검과 마법의 세계라기보다 판타지와 근대기술 문명이
내용이 결합된 세계관입니다. 시리즈 시작인 하늘의 궤적에선 투박한 비행성과 전보 수준에 가까운 통신 기술이었던 것이 최근작인 개의 궤적에선 도력 로켓을 통해 대기권 밖을 향하는 우주개발 단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7, 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보는 제모리아 대륙의 비밀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시리즈 후반부의 핵심 미스터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궤적 시리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 있습니다. 결사 우로보로스입니다. 우로보로스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수수께끼 조직입니다. 맹주를 정점으로 계획을 지휘하는 사도, 그리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집행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로보로스는 하늘의 궤적 FC부터 등장해 최신작에 이르기까지 고대 유산인 칠지보를 둘러싼 음모에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극의 배후에는 결사의 개입이 있었고 그 결과 주인공 일행은 작품마다 이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궤적 시리즈는 우로보로스를 단순히 악의 조직으로만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사 내부에는 명백한 악당으로 보기 어려운 인물들도 있고 집행자들은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병사라기보다 각자의 의사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조직의 최종 목적, 맹주의 정체까지 구체적으로 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궤적 시리즈의 최대 미스터리이자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매력적인 빌런이기도 합니다. 이제 궤적 시리즈 작품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하늘의 궤적입니다. 하늘의 궤적은 궤적 시리즈의 출발점입니다. 이 작품에서 정립된 탐험 방식과 이야기 전개 구조는 이후 시리즈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계승됩니다. 하늘의 궤적은 처음부터 거대한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견습 유격사라는 비교적 작은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인공 에스텔과 요슈아는 정식 유격사를 목표로 리베란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의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만나며 크고 작은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퀘스트 수행으로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고 메인 스토리가 서서히 전면에 드러나며 위기가 닥쳐오고 그것을 돌파하며 다음 국면으로 나아갑니다. 전형적인 궤적 시리즈 패턴이죠. 이 패턴은 앞으로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문법이 됩니다. 첫 작품인 하늘의 궤적에서는 이 구조가 신선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패턴이 시리즈를 거듭하며 익숙함을 넘어 피로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이 작품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은 캐릭터에 있습니다. 에스텔과 요슈아 두 인물의 관계가 이야기의 중심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이 둘의 여정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게 됩니다. 여기에 매력적인 조연도 한몫합니다. 에거트와 티타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올리비에와 세라자드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야기 안으로 스며들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등장인물 모두가 단순한 캐릭터로 소비되지 않고 이야기를 힘있게 견인합니다. 하늘의 궤적은 리벨이라는 비교적 작은 무대에서 시작하지만 강대국 제국과의 관계를 통해 제무리아 대륙 전체의 정세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작은 지역 이야기였던 서사를 점차 넓은 세계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늘의 궤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궤적 시리즈의 토대를 세운 작품입니다. 우리가 궤적 시리즈 하면 떠오르는 핵심 요소가 이 작품 안에 이미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로 벽의 궤적은 밀도입니다. 하늘의 궤적이 유격사 시선에서 세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작품이었다면 제로 벽의 궤적은 그 세계의 긴장감을 크로스벨이라는 한 도시 안에 응축한 작품입니다. 크로스벨은 에레보니아 제국과 칼바드 공화국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자치주입니다. 독립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두 국가 모두 이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번영과 질서를 유지하는 도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불균형, 제도적 한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 한복판에서 이야기를 이끄는 인물이 로이드 베닝스입니다. 그는 크로스벨 경찰청 특무지원과 소속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도시 이면에 감춰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정된 무대, 선명한 갈등 구조, 집중력 있는 전개가 맞물리면서 이야기의 밀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제로의 궤적에서 뿌려진 복선은 벽의 궤적에서 설득력 있게 회수되고 두 작품 이야기는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궤적 시리즈가 대체로 긴 호흡을 요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저는 궤적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제로 벽의 궤적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궤적 시리즈 특유의 문법이 여기에서 가장 균형 있게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궤적이 시리즈의 문을 열었다면 제로 벽의 궤적은 그 문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증명한 작품입니다. 동시에 이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후속작인 섬의 궤적에서 그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섬의 궤적은 팽창입니다. 하늘의 궤적이 작은 무대에서 세계를 열었고 제로 벽의 궤적이 한정된 공간 안에 서사를 압축했다면 섬의 궤적은 그 스케일을 한 단계 더 밀어붙인 작품입니다. 무대는 크로스벨을 넘어 에레보니아 제국 전체로 확장됩니다. 에레보니아 제국은 귀족과 평민 사이의 계급 갈등, 제국 내부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파벌이 공존하는 군사 국가입니다. 다룰 수 있는 갈등의 층위가 깊어졌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섬의 궤적은 시리즈를 더 큰 규모로 밀어올렸고 더 많은 플레이어에게 궤적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팽창은 본질적으로 양면적인 힘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집중은 분산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인물의 밀도입니다. 이전 작품들이 제한된 인물의 서사를 집중하며 관계에 설득력을 부여했다면 섬의 궤적은 주인공 린 슈바르처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동료를 끌어안는 구조를 택합니다. 동료들은 서로 관계를 쌓는 대신 오직 린과의 1대1 관계로만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린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는 데 그칩니다. 인연 시스템은 인물들과 관계를 쌓는 장치이지만 인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되레 각 인물을 평면적으로 만드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누구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도 깊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연 시스템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대부분 정사에 편입되지 못한 채 휘발됩니다. 때문에 선택의 무게감은 낮아지며 플레이어의 몰입감은 자연스레 떨어지게 됩니다. 서사 역시 심각합니다. 섬의 궤적은 시리즈 안에서도 가장 긴 호흡으로 전개되는 작품군이지만 늘어난 분량이 서사의 밀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규모는 커졌지만 그만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섬의 궤적포 전개를 보고 있으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섬의 궤적은 의도했든 아니든 규모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입니다. 그 선택이 시리즈를 더욱 알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가장 크게 갈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불호입니다. 섬의 궤적은 그 자체로는 정말 별로인 작품이지만 역시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후속작인 시작의 궤적이 섬의 궤적을 구원합니다. 시작의 궤적은 한 단어로 교차입니다. 하늘의 궤적부터 섬의 궤적까지 서로 다른 무대와 인물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흐름이 이 작품에서 교차합니다. 시작의 궤적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시리즈 전반부 전체를 정리하고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섬의 궤적에서 푸짐하게 쌓아놓은 똥을 닦아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섬의 궤적에서 다소 무리하게 보였던 전개와 선택들도 이 작품을 통해 최소한의 맥락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주진 못하지만 흐트러졌던 흐름을 다시금 붙잡아줍니다. 팔콤 역시 섬의 궤적을 통해 누적된 피로감과 한계를 의식했는지 이후 작품들에서는 나름의 변화를 시도합니다. 시작의 궤적은 단순한 후일담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궤적 시리즈 전반부 결산이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교차점입니다. 섬의 궤적과 시작의 궤적에 대해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드디어 궤적 시리즈 후반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여의 궤적입니다. 여의 궤적은 신화입니다. 무대는 제무리아 대륙의 또 하나의 강대국 칼바드 공화국입니다. 여의 궤적은 익숙한 궤적 문법을 다시 한번 다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작품입니다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못 벗어나요. 궤적은 궤적입니다. 그래도 여의 궤적 1은 그 노력이 엿보이긴 합니다. 전투 시스템을 일신해 템포가 빨라졌고 필드 배틀이 추가되어 새로운 감각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픽 엔진 교체로 모션이 한층 자연스러워졌고 캐릭터 표정과 연출도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의 궤적의 가장 큰 변화는 서사에 있습니다. 한 작품 안에서 핵심 플롯이 확실히 마무리되고 전작을 모르는 사람도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의 궤적은 후반부를 여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입문작 역할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연작이라는 강점이 곧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던 궤적 시리즈 구조를 감안하면 이 접근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의 궤적 주인공은 반 아크라이드입니다. 반은 기존 궤적 시리즈 주인공보다 나이가 있고 훨씬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해결사라는 위치에서 제도 안팎을 드나들며 그동안 시리즈가 비추지 않았던 세계의 이면을 드러냅니다. 잔혹한 장면과 성숙한 분위기 연출이 늘어난 것도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품의 기본 구조까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뢰를 수행하고 지역을 돌며 핵심 서사로 접근해가는 궤적 특유의 리듬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여의 궤적 1은 변화와 익숙함 사이의 균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잡아낸 작품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작부터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여의 궤적 2와 개의 궤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궤적 시리즈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공화국 편은 궤적 시리즈 후반부를 담당하는 파트로 서사를 고조시키고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개는 새로운 떡밥과 설정을 확장하기만 하고 그것을 회수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더딘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인공 반 아크라이드의 정체입니다. 반이 어떤 연유로 마핵을 지니고 있고 마왕의 매개자가 된 것인지, 의지를 가진 인공지능 메어가 어떤 식으로 반의 정체와 연관되어 있으며 어째서 그랜델이란 구속구가 나타나게 된 것인지 등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3편이나 진행됐음에도 말이죠. 새로운 설정과 의문은 계속 쌓이는데 밝혀지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답답함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공화국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음 작품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의 궤적은 공화국 편 출발점으로서 분명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반 아크라이드라는 새로운 주인공을 통해 시리즈의 결을 바꾸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후 작품들로 갈수록 그 변화가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궤적 시리즈 특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궤적 시리즈 각 작품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감정적이었던 것 같지만 궤적 시리즈 팬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궤적 시리즈는 장점과 한계 모두 뚜렷한 시리즈입니다. 그럼에도 궤적 시리즈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이 시리즈는 하나의 세계를 오랜 시간 걸쳐 꾸준히 이어왔고 그 안에서 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확장해 왔습니다. 궤적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리즈이기도 하지만 다른 JRPG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뽕맛을 느낄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궤적 리메이크 출시로 입문하기에는 딱 좋은 시점입니다. 이 기회에 궤적 시리즈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탈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게임들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춘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